오늘도 증권광장은 10시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10시 투자전략실을 통해서 시장에서 공부를 네.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정부가 이제 원전 수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형 원전 시대가 오는 건지 오늘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기조 변화에 바람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그동안 정부 정책 속에 피해 아닌 피해를 본 원전 관련주들을 좀 찾아내기에 바쁜 모습인데요. 먼저 언론사들의 기사 내용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관련 얘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원전으로 이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움직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언론 기사 먼저 함께 볼게요. 네, 조선비즈의 내용입니다. 탈원전을 외치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을까요? 소형 원전 개발 지원에 나선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연합뉴스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로 인해서 이 추진을 위한 국회 포럼이 출발했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내보냈고요. 서울경제는 소형 모듈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원전 기조 변화의 바람이 예고가 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국회 포럼 출범과 함께 원전 수출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언론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원전 테마가 사실 이 정부에서는 약간 멀어진 그런 이제 테마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 모르게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네.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서 네.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본다면은 원래는 이제 그 원자력 발전이 이제 에너지 효율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정부에서는 좀 멀리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였었는데 근데 입장이 좀 선회되는 네. 바뀌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원자력 업계가 이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이제 SMR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소형 말 그대로 이제 소형 원전입니다. 네. 약간의 어떤 안정성도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서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안정성 측면에서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을 정부에서 육성을 하겠다라고 현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 원전 개발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뭐 태양열이라든지 풍력 같은. 근데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아직까지는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따라가기가 좀 힘듭니다. 석유가 워낙 큰 비중과 좋은 효율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 개발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혁신적인 소형 원전 모듈의 개발의 뜻을 모으고 있다,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책적인 측면들이 입장이 선회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기 생산이 현재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소형 소형 원전을 통해서 이 보조 발전원의 수단으로서 정부에서 지금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이 이제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실. 이 원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우리나라 말고는 다른 이제 해외 국가들은 원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이제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SMR을 이제 주도를 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수출까지도 주도를 하겠다라는 흐름이 지금 대세적인 상황이고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소형 원전은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네. 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일단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측면도 다른 에너지원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방사선 누출 위험이 적다는 것도 이 소형 모듈 원전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중기적인 테마나 아니면 실적 성장주로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어제 좀 공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또 많은 상황이고 지금 탈원전 최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우리가 관련주들을 좀 미리 공부하자라는 차원에서 10시 투자 전략실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원전 관련주 하면 뭐 대표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떠올리는 종목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하나하나씩 종목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가 보성 파워텍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전 관련주 하면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보성 파워텍이 많이 언급됩니다. 이제 네.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다만 이제 시총이 조금 좀 작은 측면이 있죠. 이제 한번 네. 살펴보면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현재 시총이 1,600억 수준의 약간의 작은 종목인데요. 그렇지만 굉장히 업력이 깊고 그 품질이나 기술력이 이제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보성 파워텍이 하고 있는 사업은 이 전력과 그리고 플랜트 그리고 에너지, 스틸 타워 사업 이 네 가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플랜트 쪽에 원자력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 전 세계적인 입장을 한번 보면 이 바이든 같은 경우도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로 현재 전력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에 원자력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사실 원자력도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쪽 테마나 이런 쪽으로 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수원 같은 경우도 이 JSC ASE사라는 이집트의 원전사가 있는데요. 이 원전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기대감이 좀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영업이익도 보시면 23억을 냈는데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지만 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원래는 좀 안정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매출은 꾸준히 나왔는데 성장성 측면에서 좀 주목을 못 받던 그래서 어떤 테마나 정치 테마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많이 됐던 종목인데 이 원자력 관련된 종목과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봐도 좀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 원자력 테마주로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대표적으로 원자력 플랜트 사업 내에서도 이 소부재 가공 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벨트업 빔 가공 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 가공 표면 처리 등 이런 쪽에 원자력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탈원전 추진 국가들의 정책의 일부 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원전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고 첫 번째 종목으로 보성 파워텍을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던데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만나볼게요.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그렇죠. 네. 좋은데 네. 이 기술적 위치가 항상 걸립니다. 일단은 3점 정도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인가요? 차트 보면서 그렇죠. 좀 설명 들어볼게요. 네, 보성 파워텍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알려진 테마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보성 파워텍의 주가는 어느새 꽤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거의 저점이 2,000원대였는데 지금 벌써 3,500원 수준으로 주가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 좋다라서 평가가 3점이 아니라 조금 더 두고 보고 좀 보고 싶어서 일단 3점을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주가 차트가 4월 5일 날 21% 상승한 이후로 쭉 우상향을 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평선과는 이격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좀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지수도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약간의 어떤 조정장 얘기가 살짝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주가가 높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위치로는 잘 판단이 좀 힘들다 싶으면 역시나 분할 매수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200원 선이 11선 정도로 내려오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3,200원까지 주가가 만약에 내려온다면 1차 분할 매수 좀 볼 수가 있겠고요. 21선까지 주가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2,850원 정도가 21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라인 때 사이사이를 두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대응한다면 일단은
그렇다면 제 원전 사업을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나 향후의 이익 성장치를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가격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볼 때 보여집니다. 하지만 네. 단기적인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정 압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온다면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하셔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 보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성파워텍 투자 매력도에 대한 별점 3개를 주신 이유 저희가 차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뭐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이 된 건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오늘 여기에 중점을 두면서 종목 얘기를 하나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부성파워텍이었고요. 다음 이제 종목은 한전 기술로 제가 골라봤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관련해서 어떤 포커스로 좀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이 아주 실질적인 이제 원자력 관련된 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차트만 보더라도 완전 대장이죠. 말 그대로 대장입니다. 네. 정말 저도 이제 깜짝 주가가 놀랐는데. 말을 해주네요. 그러면. 네, 저도 네. 깜짝 놀랐는데 대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은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전력의 자회사죠. 네. 한국전력의 자회사고요. 이 한전 계열의 이 발전소라든지 그리고 이 플랜트 관련 원자력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설계를 해주는 업체죠. 네. 엔지니어링이 설계라는 의미거든요. 설계를 해주고 있고요.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를 주 업무로 담당을 하고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이슈가 있으면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원자력 테마가 있으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상황을 좀 본다면은 이제 울진에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위치가 있는 게 4군데가 있습니다. 뭐 이제 울진이죠. 죄송합니다. 울진이고요. 울진과 그다음에 월성 그리고 고리, 그다음에 영광 이렇게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신한울 3, 4호기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종합 설계 이력을 갖고 있는 원자력 대표적인 그런 업력이 깊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짓고 있는 상황이고 신고리 5, 6호기도 지금 설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약간 이제 정지된 이제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기술 이력을 갖고 있다는 게 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UAE에서 아랍에미리트죠. UAE에서 원전 건설 시 설계 기술 수출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외 수출을 할 만큼의 그런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좋기 때문에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그다음에 한수원이 중심으로 해서 이 혁신형 SMR을 현재 개발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한전기술이 이 SMR의 대표적인 설계 업체로 당연히 우뚝 설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주가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면 좀 사고 싶은 저도 네. 그런 종목이기도 해서 한번 추이를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확실한 대장주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참 좋잖아요. 그러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좀 존재할까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죠. 네. 왜냐하면 이 UAE에서 이제 원전 기술을 이제 최초로 설계를 할 때 한전 기술이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만큼의 기술력을 입증을 했다라고 봐야 되죠. 특히 뭐 중국이나 이렇게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이제 그 국가 같은 경우는 이 원전을 지금 추진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정책적인 그런 부분과 함께 건설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해외로 이제 시야를 돌리게 되면 원전을 짓고 있거나 원전을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해외 수출 모멘텀 역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뭐 그 한전 기술에 대해서 해외 수출 모멘텀이 나온 부분들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은 없지만은 네. 그래도 늘 그런 가능성은 널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SMR이 현재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 만큼 당연히 해외 국가에서도 이 SMR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도 이 SMR에 관심이 크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한국 한전 기술이 충분히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개발이 활발한 네.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근데 한전 기술은 보성 파워텍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별점이 몇 점 정도일지 좀 예상은 되는데 한전 기술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매겨주시죠. 네, 이게 좀 이제 적게 부여를 하려다가 워낙 좋아서 종목이 그렇게 낮게는 평가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저는 3점 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뭐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 게 가장 부담스러운 네, 요인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가격에서 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가격이. 네. 원래 장 초반에는 이 조정을 받았었어요. 3%까지 조정을 나왔는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12%까지 주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가격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네. 5일선까지도 좀 부담스러워요. 32,800원도 부담스럽고 11선이 좋아 보입니다. 3만 원. 3만 원 초반까지 주가 조정이 온다면 1차 매수 가격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2만 거의 후반대, 2만 중후반대 2만 6천 원대가 거의 21선까지 빠지는 가격대인데, 근데 21선까지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한 2만 8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사이에 가격 밴드가 와준다면은 좀 1차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 산업 육성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10시 투자 전략실 주제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전 기술이었고 별점은 3개 주셨습니다. 정책 모멘텀으로 접근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원전 관련주 하면은 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종목 얘기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정부의 이와 같은 기조 속에 언론에서는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탈원전을 외치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는지 소형 원전 개발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일 국회 포럼이 출발을 하게 됐고요. 소형 모듈 원전 없이는 결국에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뉴스 투데이는 원전 수출 시작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 하면은 저희가 앞서서 살펴본 보성 파워텍 있고 한전 기술 있고 그 외 또 소형주 내에 뭐 우리기술, 오르비텍, 두산중공업 등등이 있는데 세 번째로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그러면? 예, 말씀대로 네. 상당히 종목들이 많았는데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좋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은 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 기술적 위치도 좋고 네. 좀 안정성도 뛰어난 그런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두산중공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덜 오른 종목에서 좀 찾아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덜 오르고 밸류에이션 뭐 부담도 좀 적고 그다음에 또 안정성도 높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충분히 이런 모멘텀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두산중공업을 네.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은 진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주가가 피해 아닌 피해를 본 종목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네.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선회가 되면서 두산중공업도 주가가 빠르게 네.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진짜 원전 이제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주가가 지금 약간의 어떤 뭐 가격 조정이 좀 있어서 2,200원 3월 23일 날 2,2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주가가 고점인 작년 11월 30일에 17,700원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두산중공업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살펴본다면 일단 원자력 쪽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두산중공업은 이 원자로 용기 제작이 가능한 단조 설비를 보유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원자력 그 발전에서요 1호인 UAE의 원전을 제작 참여를 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도 두산중공업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SMR 사업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전망을 보니까 상당히 유망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두산중공업이 친환경 모멘텀에 이어서 이 SMR 쪽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산중공업도 주가가 조금 반영은 돼 있습니다. 4월 14일 어제죠. 8%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SMR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주요한 이평선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같은 또 조정이 나올 때 바로 이제 그 1차 매수 가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SMR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원자력 에너지도 생산이 가능한데 다른 쪽 에너지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네. 이 해수 담수화 쪽의 에너지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근데 또 마침 두산중공업이 해수 담수화 분야에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수 담수화 EPC 공급에 대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EPC라고 하면은 이 엔지니어링과 그다음 프로큐어먼트 바로 구매라는 건데요.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바로 시공입니다. 설계부터 구매 조달, 부품 구매 조달, 그리고 시공까지 네. 전부 다 같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두산중공업이고 이 물산업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이 SMR과 더불어서 물산업까지 같이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두산중공업이 그러한 경쟁력을 모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형 원전과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도 산업의 접목이 가능한 종목이 바로 두산중공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세계적으로 SMR이 진행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두산중공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10년 후에 네. 이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SMR이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두산중공업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한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두산중공업 오늘 세 번째 종목으로 송동현 대표가 직접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인 만큼 네. 별점을 저희가 또 깔끔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4점 줬습니다. 4점 줬어요? 그래도 세 개 종목 가운데 가장 높은 높죠. 점수를 받았네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는 이제 사실 아주 매력적인 종목을 봤을 때는 그런 엄청난 성장성까지 이제 보고 네. 좀 시총이 좀 작은 게 좋아요. 근데 두산중공업은 시총이 지금 6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좀 작다라고 볼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중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나름 다 기준이 있으시네요. 네, 기준이 있죠.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점을 부여했다라고 네.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공부를 해보고 하니까 향후에 두산중공업도 이대로만 정책 방향이라든지 트렌드가 유지가 된다면 상당히 또 다시 한번 제2의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차트와 함께 가격 전략을 좀 더 들어볼게요. 예, 네. 두산중공업 현재 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5일선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밴드가 바로 1차 매수 가격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지지를 해주고 있고 121선도 현재 어제 강하게 돌파를 해주었고 거래량도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아주 분할 매수하기엔 좋은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가격대가 매물대가 많이 위치한 가격대입니다. 15,000원대가 매물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돌파를 하려면 또 다른 SMR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들이 발생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15,000원을 금방 뚫게 되면 전고점인 17,700원까지는 금방 갈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돌파를 할 것으로 만약 예상을 한다면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정도까지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계속 가격이 때는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2만 원을 돌파를 실패를 하게 된다면 역시나 조정을 좀 거치면서 계속 그런 모멘텀을 좀 기다려 봐야겠죠. 자, 그래서 1차 밴드는 2만 원 정도 잡아보고요. 네. 손절 가격을 12,000원, 61선과 120선 만나는 그 지점이 깨지면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주가 10,000원대에서 바닥을 찍고 14,000원까지 빠르게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별점 4개와 함께 지난해 11월 30일 전고점을 넘어서는 2만 원 목표 주가로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상당히 돋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코멘트를 더 드리겠습니다. 네, 10시 투자 전략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3개의 종목들 별점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원전 수출 지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형 원전의 시대가 오는 건지 오늘 3개 종목 만나봤는데요. 먼저 보성 파워텍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하셨죠. 별점 3개 주셨고요. 한전기술입니다. 네, 역시나 뭐 대장주인데 좋은 종목이지만 주가 자리가 부담스럽네요. 별점 똑같이 3개 주셨고요. 네, 오늘의 공략주로 꼽아주셨던 두산중공업은 투자 매력도 별점 4개와 함께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 가격 12,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 저희가 오늘 정책 모멘텀으로 접근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